산에서 나오는 산천의 전기나 기를 갖다가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아파트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쪽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타방에 탈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을. 탈풍이 몰아치는데 자연의 기운을 다 흡수해 날려버려 기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약한 체질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어린애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건강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 고층 아파트가 좋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주제는요. 또 욕먹을 것 같네.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할게요. 그래도. 이래 욕먹고 철회 욕먹고 문재인 씹다가 욕먹고 욕먹는 게 습관이 돼갖고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그리고 그 유효 거주 기간은 몇 년일까? 그리고 숲세권 아파트에 숨겨진 풍수 비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좀 보고 할게요. 여권에 집권자 누구처럼 또 그런다고 씹으세요? 요즘 아파트를 보면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망, 뷰라고 하죠. 그것도 좋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작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갖다 지을 수 있으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수익의 극대화도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보이는데 눈 아래로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보이니까 고층 아파트를 젊은 세대들이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족 중에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꽤 연로하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뷰만 좋고 전망 그것만 좋고 해서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아무리 높더라도 주위 산세가 웅장하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떤 그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20층, 30층 올라가고 더 올라간다 해도 산보다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산천의 전기나 기를 갖다가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아파트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쪽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허벌판 평지에 지은 고층 아파트를 보면 산천의 전기를 못 받고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기가 약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아이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큰 건강상의 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허허벌판에 집을 높이 지으면 사방에 팔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을. 팔풍이 몰아치는데 자연의 기운을 다 흡수해 날려버려 기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약한 체질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어린애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건강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죠. 오래 살다 보면. 단시간이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요. 조상님을 명당에 잘 모시고 기를 잘 받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조상의 운을 받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높은 데 가더라도 기를 받는답니다. 이런 기운에 의해 자기 의지대로 고층, 초고층에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좋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의 원리로 말한다면 양택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사는 집. 양택은 천기 60%, 지기가 40%를 받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땅의 기운을 40%를 받는 곳도 그 여러 땅 중에서 생기지지해야 하는데 그 아파트 지을 때 굴곡진 땅을 메워서 세운다든지 산을 절개가 뭔지 아시죠? 깎는다 이거예요. 절개해서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런다면 땅이 지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되도록 기를 적합하게 받는 것이 좋아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3층에서 5층이랍니다.
그리고 층수 높은 고층 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직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산세가 아주 웅장하게 고층 아파트를 감싸줄 수 있다면 산천 전기의 어떤 그 기운을 60%를 받아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허허벌판이나 사방이 확 트인 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운이. 그러니까 전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고층 아파트에는 10년 이상 살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요. 왜? 사람의 기가 10년 아래로는 버틸 수 있지만 10년을 넘기면 기가 쇠약하고 빈약해져서 건강상의 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고층 아파트는 10년 이상 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자리 자체가 광범위한 대지를 필요로 하고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지 중에서 어느 터가 딱 좋다 나쁘다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특정한 지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파트 터를 파내거나 매운 자리로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좋은 길을 뿜어낼 수 없고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자리가 되겠죠. 명당 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 택지는 뭐 넓어봤자 뭐 100평 안쪽이잖아요. 무슨 재벌의 큰 저택이 아니면 그런 100평 이내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배산, 임수라든지 주위에 좋은 전기를 받을 수 있고 없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대지를 광활하게 차지를 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라도 좋은 자리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골짜기를 메우고 돌출된 부분은 파내고 또 그렇게 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인연이 맞아갖고 내가 이사 들어간 아파트가 좋은 기가 흐르는 위치에 세워진 아파트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살면 해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아파트를 세울 때 굴곡을 메운 자리라든지 돌출된 걸 파낸 자리라면 터 자체가 좋은 길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받지 못하고 굴지나 낮은 곳은 음수가 흐르는 도랑이나 수맥이 많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냉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3년 이내에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고, 더 길게 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 더 길게 잡는다면 5, 6년 내에 건강에 해를 주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고층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 주변에 산세가 큰 골짜기가 있다면 아주 흉한 암석하고 맞닿을 수 있잖아요. 마주본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줄기 아주 흉한 암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산줄기가 위쪽으로 향해서 그 뾰족한 창처럼 내미는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 다 시야에 들어오게 돼. 좋고 나쁜 것이 전부 다 나한테 해당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좋고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뷰가 이렇게 있는데 높은데 산세가 있다 해도 이 어떤 그 기암괴석 같이 돼갖고 창처럼 된 뾰족한 암석 같은 게 마주 보면 나쁜 기운을 분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터나 묘토를 볼 때는 형국이라는 거를 따져요. 형국이 뭐냐면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길하고 흉하고 보기 나쁜 거는 나한테는 흉이 되고, 그것이 물 같으면 살곡수가 되고 바위산이 주먹 쥐듯이 앞에서 쑥 내밀면 나를 바로 치는 격이기 때문에 바로 해를 보기 때문에 토도 밑의 바탕이 땅을 메우다 보니까 길을 못 받는데 높이 올라가 나에게 흉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바위나 뭐 이 암석 같은 게 보기에 부드럽고 유하게 생겼으면 좋은 작용을 해요. 이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창처럼 뾰족하게 이게 섬찟한 느낌을 주면, 그러니까 더럽게 생긴 거는, 보기 더럽게 생긴 건 나쁜 기운을 준다 이거예요. 쉽게 해석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사방팔방에서 바람, 풍이 친다 이거예요. 훈풍은 드물고 거의 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살풍. 살풍이 뭔지 아시죠? 안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화를 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살풍이 칩니다. 살풍이 그게 사실 그게 천기고, 그 천기가 과하게 쳐가지고 약한 데는 더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큰 단지 같으면 좋은 위치는 그 큰 단지 중에 불과 몇 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동에 들어가느냐 나쁜 동에 들어가느냐는
우리 자동차 그거잖아요. 그 뽑기 한다고 그러죠. 새 차든 중고차든 잘 사면은 좋은데 나쁘게 사면 급발진하고 속속이고, 아파트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에 그렇지 못한 위치가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20년 이상 살았어도 잘 살고 출세하고 고관대작하고 부자 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주 드문 경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길게 봤을 때 그 터 전체가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친환경을 따지잖아요, 요즘. 예? 요즘 친환경을 따지고 자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산 가까운 거리에 지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숲세권에 산다고 해서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무조건 산 가깝다고 해서 남향으로 집을 짓는데 남쪽에 산이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산을 깎아내고 집을 지어서 산이 붙어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것은 산이 가까이 있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산하고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 좋다고 하는데 산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도 이런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너무 붙어 있는 거는. 아파트는 단지와 단지 사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병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 큰 아파트 대단지가 다 좋은 곳일 수도 없고 다 나쁜 곳일 수도 없다 이겁니다. 산이 너무 가깝거나 산의 방향에 따라 다르고, 어떤 방향이어야 배산 임수로서 좋은 운을 주는지 방향에 따라서 거꾸로 역이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배산이 내려와 있는 하단을 파내고 깊숙이 들어가서 지은 아파트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뒤쪽 배산의 길을 절단을 해서 좋은 전기가 흉기로 변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동은 뒤에는 좋은데 앞에 가까이 있는 산이 우뚝 솟아서 앞산 누른다 이거예요. 앞산이 되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 건물보다 앞에 있는 산이 너무 높게 솟아 있어서 산이 압박하기 때문에 출세도 못하고요. 공직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기에 눌려서 사업이 파산하고 부도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산도 잘 봐야 합니다. 건물 앞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교량이 있다면 건물 앞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걸 살수라고 하는데, 물은 이렇게 물이 흐르면 재물운을 뺏어간다 이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특히.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층이 있습니다. 앉은 건물에 있을 때 정면으로 어떠한 좋지 않은 삼각형이나 정모서리라든지 우뚝 솟은 물체가 있다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삼각형이나 모서리가 이렇게 바로 보인다면 나한테 나쁜 기운을 줘서 해를 끼친다 이겁니다. 해석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용마루 모서리가 내가 집을 지어서 앉아있을 때, 한옥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와집. 예? 용마루 모서리가 내가 집을 지어서 앉아있을 때 정면에 용마루 모서리가 보이면 주인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인간이 골거나 상한다 이겁니다. 임패가 나고 흉한 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풍수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 층수가 높느냐 낮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아파트는 산 가까이에 집을 짓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위를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 맞춰졌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숲세권 아파트 멋있죠. 그렇지만 좋은 기운이 도는지 사방팔방을 잘 살펴보고 입주를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